12월 5일인데 지금 오후 지금 1시 2시입니다. 오후 2시인데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담화를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기로 했다기보다도 검토 정도를 하다가 딜이 뭐 잘 마무리가 돼서 뭐 안 했겠죠. 딜이 마무리됐는지를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유수 언론의 청와대 출입 기자랑 통화를 해봤어요. 야, 유수 언론 거기도 AMC 출신인가요? 아니야.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AMC 출신들. 아니야. 이 네트워크가 아주 뿌리 깊어요. 이 반국가 세력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주요 일간지의 그 청와대가 용산 출입 기자 그쪽 얘기는 지금 취재된 거는 대통령은 지금도 나는 억울하다. 네. 나는 저들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국민 담화를 잘못 발표했다가는 또 똥볼을 찰까봐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로는 지금 메시지가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렸다는 거예요.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될까봐. 네,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지. 오늘 또 뭐 헛소리를 했다가는 오히려 탄핵의 이탈표만 또 이제 생겨나는 이제 후과가 생길까봐 이제 말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뭐 딜 때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수습이나 사과에 대한만 나와야겠지만 좀 준비되지 않은 사과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직원과 충원을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통령 참모진은 뭐 하냐 이랬는데. 그 말리는 거는 왜 듣습니까 그러면?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거는 지금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제 생각보다 그런 것 같아요. 사과라는 거를 왜 하려고 그랬느냐, 애초에 검토를 왜 했느냐, 당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어제 이제 릴레이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추경호, 한동훈, 뭐 한덕수 거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좀 논의된 바를 들고 갔잖아요. 근데 탄핵은 일단 막자가 대체적인 그 합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탄핵을 막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탈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려면 대통령이 최소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게 이제 정상인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랬는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추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상황을 수습하고 책임을 질 테니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우리 여당하고 우리 저 집권 세력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야 이탈표 관리가 되고 탄핵을 안 당하십니다. 당신이.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 사과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사과를 하면은 지난번 기자회견처럼 될 텐데. 왜냐면 그 자리에서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남의 장소에서도 그 자리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죠? 난 잘못한 게 없다. 김용현이도 잘못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너 동훈이의 요구사항 국방부 장관을 뭐 해임해라. 나는 해임한 게 아니다. 용현이가 그만둔다고 했다. 사실 정확히는 용현이 형이죠. 용현이 형이 그만둔다고 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는 본인의 결단을 존중한 것뿐이지. 해임한 거 아니다. 너 용현이 형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너 최선을 다했는데. 중과 부적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동훈이도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지. 그럼 체포조는 뭐? 아니 그러면 체포조는 뭡니까?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괘씸한 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그거는 포고령에 보면은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 아니냐? 근데 니네가 가가지고 국회에 가가지고 정치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계엄군이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뭡니까? 이 발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을 검사라고 생각하시고 검사라면 이 발언을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기소해야죠. 네? 기소해야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얘기해야지. 아이고 가끔 보면 T 아니고 F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싶어서 귀찮아 지금.
그거는 뭐 아니 어쨌든 그 개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국회의원은 그리고 저기 그 집회를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또 웃겨 그게 지금 구조가 보면 법체계 헌법이랑 개헌법을 보시면 이제 국회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 지체 없이 통고해야 되고 그리고 집회를 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그 대통령이랑 계엄사령관이 쥐고 있는 거지만 입법사무는 별도고 그럼 이건 전시에 준하는 큰 상황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랑 함께 국사를 논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회를 바로 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지식에 대한 검토를 안 했거나 하더라도 보기 싫었거나 이런 거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등행과의 만남에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법적이고 법 위반된 거 없다. 다 열어줬고 결국 국회의원들 들어가지 않았냐. 다 열어줬고 심지어는 지금 용산에서 흘리는 얘기 중에 실탄장전 안 한 것도 다 대통령이 시킨 거야. 이렇게 가증스럽게 실탄 박스는 그럼 왜 갖고 있습니까? 갖고만 있으라고 그랬나 그거? 아니면 그 안에는 도시락이었습니까 그러면? 뭔데 그게? 그래 아무튼 그렇게 뭐 그런 가증스러운 얘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 합법적이었고 다 열어줬고 그리고 국회가 어쨌든 결의한 이후에 내가 계엄 풀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다 위반 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이게 법적 쟁점으로 가면은 포고령은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포고령 누가 썼냐고 한 건데 계엄사령관 이름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포고령 누가 썼느냐에 대한 1차 책임은 계엄사령관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지금. 그치.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사령관이 썼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가 뭘 법을 걔가 좀 몰랐어. 형이. 박인수가 형이야 뭐야 그게. 박안수. 네, 박안수인데 뭐 형은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던데. 그 박안수 씨가 군 출신이어가지고 그 박안수 씨도 오늘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내가 법적 검토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 원문 자체는 자기가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처단한다고 씁니까? 대체 진짜 이게 진짜 미쳤구나. 사실 처단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죽인다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원문이 왔기에 국방부 장관한테 가서 이게 시간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국방부에서 아이 그 법적 검토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고 하면 돼요. 당신 이름만 써서 이렇게 하기에 근데 시간이 잘못됐는데요. 22시가 아니고 23시인데요.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고치시오. 이렇게 해서 그거 컨펌 받고 자기 이름 써서 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그렇겠죠. 근데 아무튼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사령관 책임이다 또는 용현이 형 책임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심을 얘기한 거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그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도 그 얘기에 동의한다. 위헌적인 아이디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위를 방해할 의도를 나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즉 위헌적인 행위,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에 나도 동조하였거나 나도 그것을 주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것을 반성하거나 바로잡을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나중에 내란죄로 기소되면 아니면 직권남용죄 뭐가 됐든 간에 그 검찰이 한동훈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어제 무슨 그렇죠. 얘기했냐.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거예요. 한동훈은 바로 면전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의사를 들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100% 탄핵 사유에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얘기하는 데에 코멘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개전의 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위헌적인 행위를 해놓고 바로잡을 의사가 있어야지 무슨 참작이 되는 건데 바로잡을 의사가 없잖아요. 요런 얘기를 막 한다. 그냥 놀라운 분인데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김건희 씨도 몰랐을 거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왜냐면은 여사님은 제가 무슨 여사님이 양심이 있다든지 여사님은 뭐
민주 시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사님은 이상한 방식이긴 하지만 촉이 있죠. 여사님은 주로 뭘 하느냐? 주로 딜을 합니다. 여사님은 주로 이상한 딜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가령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 손을 대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얘기가. 근데 이분은 어쨌든 비즈니스적인 사업가적인 뭐 해결책을 추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이게 되지. 그래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빵 터지면 이게 됩니까 지금 이게? 안 되죠.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지금 경제지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이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들. 경제지라는 신문들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을 해줍니까? 옹호했었죠. 네. 네, 며칠 전까지. 이 비상계엄 나오고 나서 원수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니죠. 원수같이 돼야 왜 그렇겠습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주가 떨어지고 뭐 난리 났죠. 심지어 그 키르기스탄 그 저기 대통령이 원래 방한 일정 중에 그 카이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또 이 위대하신 윤석열 수령님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는 빨리 가라 그래. 지금 나 할 일 많아. 나 이거 해야 돼. 계엄을 해야 돼. 빨리 가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스웨덴 총리도 방문을 지금 글로벌 왕따예요 지금.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라는 거는 이 나라는 큰 일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이면은 엄청난 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걸 잘 들어보니까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줬다. 다른 나라에도 맨날 있는 일인데 그게 아이돌봄이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줘. 무슨 무슨 예비비가 뭐 어떻게 돼. 맨날 있는 일인데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줘. 그리고 검사와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해.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유라는 거, 뭐, 다른 얘기를 막 덧붙여 놨지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걸 계엄을 선포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도의 민주적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나라에는 없어요. 이런 광경이 연출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도 놀랬다. 트럼프는 감동했을걸요. 나보다 초라인데?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애는 국민을 백악관에 오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지자들 그거 더한 거 아니야. 트럼프 내가 한 거라고는 기껏 SNS에 글이나 올려가지고 지지자들 너러 오라고 한 것 정도인데 야 저 대한민국의 미스터 윤이라는 녀석은 군대를 보낸다. 저거지. 주방위군을 동원해 뭐 이런 걸 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런 지도자다. 라고 하면은 해외 정상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도자랑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재고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쵸. 재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해외 정부 입장에서 그런 나라에, 그런 난리가 날 만한 지금 상황의 나라에 자국의 국민들의 여행을 보낸다? 안 되죠. 그쵸. 우리는 지금 여행 경보국가로 영국이랑 미국이랑 뭐 다 선포했죠. 네,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왕따. 네? 우리나라는 여행 금지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투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기에 해외 기업들도 있잖아요. 해외 기업들도 주재하기 싫어하지 그러면. 그렇죠. 해외 기업들도 진출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기업을 보호해야 되는 각 나라들의 어떤 그런 이 개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왕년에 하던 게임 중에 트로피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트로피코. 트로피코 이제 흥겨운 이제 카리브해의 그 음악과 함께 섬을 경영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섬을 어떻게 경영하냐? 나는 카리브해 독재자입니다. 카리브해 독재자로서 섬을 이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잖아요. 독재자지만 초보적인 어떠한 민주적 제도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선거도 하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게임 오버예요. 도로도 놓고 재밌네. 공장도 짓고 근데 공장에서 지으려면 사람들이 학력이 좀 돼야 되니까 학교도 지어야 되고 뭐 병원도 짓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나를 지지해야 또 선거가 되니까. 근데 IT처럼 막 조폭한테 살해당하고 이런 건 없어요 게임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뭐 현실을 반영 못하는구나 게임이.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막 그 선거 상대가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페널티가 또 있죠.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할 때 이제 선택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계엄령이 있어요. 계엄령을 선포하면 선거를 안 해도 돼요. 선거를 그 계엄령이 유지되는 동안은 선거를 안 합니다. 아, 계엄령을 선포해요. 깔아야겠다.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핸디캡이 뭐가 붙느냐? 어. 경제가 망해요. 아, 경제가 망하는 거에 대한 피해가 너무 커져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이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비자금을 많이 조성해야 돼요. 그 비자금 조성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밌네. 계엄령 선포를 옛날 게임이에요? 옛날부터 시리즈가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문명처럼 계속 이렇게 시리즈가 네.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임만 해봐도 계엄령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 알게 되는데 아무튼간에 뭐 무슨 얘기가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애초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들이 이제 그래서 방송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엄중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안 된다. 그건 이미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미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든 그렇죠. 이 관가든 그리고 지금 이 계엄을 같이 주도한 일당들이든 지금 다 난파선에 무슨 쥐새끼들처럼 다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요. 오늘도 국회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꼰세를 보면은 손절각이지. 네, 다 무슨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를 다 받쳐줄 거니까 우리가 다 이 가이드라인을 믿고 요 입을 다 맞춰가지고 단일 대우로 우리가 요거를 대응을 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아니죠. 전혀 아니죠. 각자 도생이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렇죠. 네. 다 나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물어보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조기용 이거- 보건복지부 네. 장관. 이거 이 계엄령 선포할 때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은 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위헌인 것 같았어요. 위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분 제가 한번 인터뷰해 본 적 있거든요. 네. 라디오 진행할 때. 네. 그냥 착한 분 같더라고. 그 느낌에. 이렇게 막 정치인 뽐새가 이렇게 안 나고 야심이 세 보이진 않으신 분이었는데 뭐 황당했을 거야. 늦게 왔다는 거 아니야? 11명 채우려고. 마지막에 왔다는 거 아니야? 처음부터 회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기용 장관.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아무튼 다들 런 각인데